자, 하여튼 이게 머리로 이론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뒤졌더니만은 수상기억 효능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수상기억 효능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우리 보통 치약으로 쓰는 그 불소 성분이 있죠. 치약의 그 불소 성분이 아주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살균, 소독, 세정, 세척 이렇게 할 수 있고, 그거보다는 이 수상기가 산화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보통 오존이나 우리 물 소독하는 염소 하죠. 수도에서 수도국에서 하는 게 염소로 물을 소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염소보다는 더 강력한 산화력을 가졌다 라고 나온 거예요. 수상기가 인체에 무해하면서 불소보다는 산화력이 떨어지지만 보통 수돗물 만들 때 쓰는 염소보다는 훨씬 강력하다라고 그 산화력이. 그래서 살균, 소독, 탈취, 세정, 세척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거기를 뽑았어요. 그 자료를 뽑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들하고 여기서 내주는 팜플렛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. 실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늘 그 고민했던 게 종교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, 제가 교회 권사인데 사실은 제가 30년 넘게 선행을 하면서 인생의 2라운드를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. 하나님, 저는 가르치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. 지금 인생의 2라운드를 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할 수도 없고 나 뭐 할까요?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환갑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철없는 아들하고 대재수생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렇게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인생의 2라운드를 나 뭐 하지? 이게 너무 고민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숲 해설사를 할까? 원예 치료사를 할까?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 쪽으로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모님이 이걸 가지고 따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거를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.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. 평생 생물 선생으로 가르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요. 이게 독극물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제 강의가 너무 좀 딱딱하면 어떡하죠? 아니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까? 예. 예. 제가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생님으로 딱 돼가지고 이게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소화기를 통해서 90% 이상이 나가요. 그렇지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몸에서 거의 안 나가요. 90%가 안 나가고 10% 정도만 나가요.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경피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장기에 여러 영향을 줘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 혹시 DDT를 아세요? DDT라고 하는 것이 온대 아열대에 20년 동안 뿌려져서 지금 전 세계에 이게 그 먹이 사슬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인간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어요. 근데 그 DDT를 발명한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. 그게 너무 안정적이고 강력한 살충제여서 노벨상을 받았어요. 그런데 그게 20년 동안 뿌려지고 난 뒤에 보니까 북극에 있는 바다사자라든가 이것들 몸에 DDT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. 암 환자들 몸에도 나와서 지금은 DDT나 BHC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못 쓰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쌓이는 독이 그 자식한테 물려져요. 이걸 독극물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생물에서는. 어떻게 물려지느냐? 수유를 통해서. 생식세포를 통해서 물려져요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저는 교회 권사로서 주황을 작년에 1년 동안 밥을
밥을 1년 동안 주일날마다 밥을 해 먹겠어요. 근데 주방에 가면 한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 그릇이 많으니까 세제를 범벅을 합니다. 그리고 그걸 소독하기 위해서 또 막 이 뜨거운 열과 해가지고 막 하면 저는 딱 들어가면 환경호르몬 저합성 세제 막 늘 그 부담이 너무 컸어요. 와, 제가 평생 선생을 한 제가 이게 내 사업이다.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환경을 살리고 사람 몸을 살리는 내 사명이다. 이게 딱 된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. 집에서. 과연 수상기의 효능이 있는가? 그래서 설거지를 했어요. 기름 때문에 술술 다 빠져요. 면행주를 닦아내면 뽀득뽀득해요.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파킨슨 병이셔요. 이게 퇴행성 질환이니까 점점 걷지도 못하시고 이제 기저귀를 차고 계세요. 그리고 또 가족사를 이야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생을 또 제가 데리고 있어요. 걔가 이제 담배도 피우고 그래요. 이거를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개도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집이 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다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? 그런데요, 놀라운 것은 엄마한테서 이거를 넣어서 방에도 뿌리고 씻기고,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지금 86살이신데 늘 근지럽다고 끌고 돌라고 효자손으로 좀 끌고도 뭐 야야 몸에 이가 기는갑다 이러시는데 이 물로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애견 목욕을 시키고 나면 이 애견 샴푸로 목욕을 시키고 나서 다시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비린내하고 막 샴푸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애완견을 가지고 실험 대상이죠. 그래서 면장갑을 끼고 목욕을 시켰더니만 야한테도 냄새가 거의 안 날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냄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저는 1월 2일부터 받아와서 하고 난 뒤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세제를 다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. 우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어서, 불소 다음으로 사나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치약의 그 합성 계면 활성제 그거 안 쓰고도 충분히 이 이빨하고 혓바닥 다 닦을 수 있어요. 염소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물 그냥 먹어도 돼요. 그래서 다 없앴어요. 다. 그랬더니만요, 저 안 쓰려고 엄청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만큼 나온 거예요. 진짜. 저는 1월 2일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제 하나도 없습니다. 심지어 치약도 안 합니다. 그리고 난 뒤에 저 동생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어요. 머리를 감기면서 얘는 이제 정신이 조금 하기 때문에 야가 혹시 세제를 쓸까 싶어서 세제를 몽땅 다 없애고, 야가 머리 감는다면 제가 면장갑 끼고 면행주 가지고 이 아이를 씻기기 시작했어요. 저보다 2살 적습니다. 그래서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머리카락이 좀 떡진 거예요. 그래도 이게 경피독 때문에 경과 과정으로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. 이 경피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계면 활성제를 너무 많이 쓰면서 이 기름기를 다 빼다 보니까 피지선이 과다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과다한 피지를 분비를 하는 거예요. 기름기를.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동생은 샴푸를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계속 씻기는 실험을 했고, 우리 딸은 처자입니다. 처자라서 엄마 떡 쪄서 그 일하러 나갔는데 떡 쪄가 나가긴 좀 그래. 그러면 좋다. 3분의 1만 넣어서 니도 실험을 한번 해보자. 3분의 1만 넣어서 이 이온수물에 해서 면장갑으로 해봐라. 이렇게 해서 2가지 실험을 병행을 했어요. 그랬더니만은 내 동생은 약을 늘 계속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러니까
이제 저는 내 동생 몸에 있는 독을 어떻게 하면 뺄까를 온갖 방법으로 해서 막 이것저것 물도 막 이렇게 끓여 먹이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 물을 먹이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떡 쪄서 와 이거 효과 없는 거 아이가? 사실은 이게 고민이 됐어요. 그런데요 점점 이걸로 감기는데 점점 머리카락에 윤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 머리 감았는 물을 일부러 받아봐요. 받아보면요 기름이 둥둥 떠요. 놀랍죠? 둥둥 떠요.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감기면 이제 좀 맑은 물이 나와요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게 경태독의 문제라고 하면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노 샴푸 하겠다 라고 해서 내 동생은 지금 머리 안 감아도 머리가 찰찰합니다. 우리 딸도 그렇게 하다가 며칠 전에 엄마 내가 오늘 샴푸 안 하고 했는데 머리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실험한 게 뭐냐면 냄새가 없어지는구나. 강력한 산화에 의해서 냄새가 없어지는구나. 그럼 우리 눈에는 살균 소독되어지는 건 안 보이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우리 면이 매끈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자현미경을 보면 울퉁불퉁해요. 그 안에 때들이 다 끼어있고 거기에 세균들이 다 있어요. 실제로 우리는 세균 덩어리거든요. 그래서 우리 딸이 얼굴 세수를 하고 나더니만 엄마 여드름이 훨씬 깔아앉는 거예요. 그 결국은 환원이 되어지고 하는 것도 결국은 거기에 이 세균들이 해서 그렇거든요. 이 살균 소독된다는 게 제가 필히 딱 꽂힌 거예요. 그래서 집을 첫날 만날 닦습니다. 이게 1cc 물이 이온화되어져서 나오는 수가요. 이 멀티이온화제를 통과했을 때 23만 3,200개라고 하거든요. 나야가라 폭포, 여러분들 폭포에 가시면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잖아요. 예. 왜 그런지 아세요? 대도시에는 음이온이 거의 없어요. 다 양이온이에요.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하는 거예요. 폭포에 가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은 이 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수산기 음이온이 다량으로 많아서 우리 몸에 들어서 이걸 중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낍니다. 나야가라 폭포 1cc에 10만 개 정도가 음이온이 만들어진대요. 근데 이건 23만 3,200개 만들어져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서 우리 집에 첫날 만날 스프레이를 뿌립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기가 굉장히 상쾌해지네요. 엄청 상쾌해져요.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집을 청소를 다 했더니만 반들반들 윤기가 나고 유리 그릇하고 막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.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전체가 사실은 세균 덩어리거든요. 근데 그 살균력이 염소보다 더 탁월하니까 다 닦습니다. 계속 뿌립니다. 그러더니만은 냄새도 사라져.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또 한 실험이 뭐냐? 꽃을 샀어요. 장미꽃을 샀어요. 아주 이렇게 작은 장미꽃, 이 미니 장미꽃을 사서 요 이온화된 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빨리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. 거기 다시 이제 물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여기 실험으로 나왔는 57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틀마다 물을 갈아줬어요. 이틀마다 물을 갈아줬더니만 이게요 11일이 지나도 이파리도 시들지 않고 꽃잎도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.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? 대단한데? 그렇다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?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게 실제로 빨리 나타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데,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 중에서 이 그 물 관련 연구를 하는 박사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. 자, 정수기의 문제가 뭐고? 그래, 권사님, 정수기는 이 쓰세요라고 하기도 어렵고 쓰지 마세요 하기도 어렵다. 필터에 세균들이 너무 많아서.
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살균과 소독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음용수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제가 나왔는 걸 보고, 야,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물을 계속 먹으면 되겠다. 그리고 이게 약알칼리성이거든요. 물이 이게 약알칼리라고 나와 있대요. 근데 우리 그 혈액의 pH가 약알칼리입니다. 살균 소독된 물이고 약알칼리성 물이고, 그래서 이거는 끓이지 않고 음용을 해도 되겠구나 해서 저는 이걸 계속적으로 응용을 하고 있어요. 식물이 그래서 그 장미꽃이 11일이 지나도 시들질 않아서 제가 칠성시장에 가서 우리 집 식구가 5이다 보니까 파를 1,500원짜리 5단을 사서 우리 딸방에, 저희들은 베란다가 없이 터져 있는 데라서 딸방에 화분 3개다가 5단의 파를 다 심었어요. 심고 실험을 했어요. 음이온 물을 줬어요. 줬더니만요, 파가요 꽃을 피웠어요. 그뿐만 아니라 파 안에 진액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집에 식물들이 많습니다. 식물들이 많아가지고 음이온수들을 계속 줘요. 음이온수들을 줬더니만 그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이 스킨다비스라고 하는 이파리 널따란 게 있어요. 근데요, 걔는 그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이온수 물을 먹더니만 이파리가 커지는 거예요. 와, 요양사가 옵니다. 우리 집에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요양사가 오는데, 이 사람이 내가 이게 내 사업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하락하고 물건 사락할까 싶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.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설거지하고, 그리고 빨래도, 저는 빨래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 뭐 하냐, 빨래를 합니다. 빨래도 제 소원은 나중에 단독주택에 가서 빨래를 해가지고 햇빛에 바짝 말라서 까칠까칠한 그거. 그래서 저는 여름만 되면, 옛날에는 이불을 한 5번을 널어야지, 생물 선생이다 보니까 널어야지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결벽에 가까운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할 때마다, 빨래할 때마다 남아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피부를 통해 접촉하면서 들어갈 때가 겁이 나서 늘 그랬는데, 이거는 뭐 물로 하니까요, 수건이 삶은 것처럼 까칠까칠해지면서, 그래서 막 옷에는 막 엄마 이불이고 막 천날 만날 빨래를 하죠. 요양사가 보더니만 말은 안 하고 55만 5천 원 그거 투자를 하라고 가이드를 쉬웠다는 말이거든요. 실제로 세제를 오랫동안 쓰면서 들 돈에 비하면 실제로 이거는 그 가격보다 훨씬 크죠. 필터를 갈 필요도 없고, 그리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자력의 세기가 1가우스가 주는 데는 한 100년 가까이 걸려야 되는데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은 딱 55만 5천 원 가면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양사가 이 방어적인 자세 있잖아요. 아 타락할까 싶어서. 그런데 우리 집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냄새 없어지죠. 엄마를 욕조에 담가가지고 요양사고 엄마를 금요일마다 목욕을 시켜요. 목욕을 시켜서 엄마 하고 난 뒤에 그 남은 물로 제가 화장실 청소를 다 했더니만 그 다음날 요양사가 오더니만 목요일날 그때는 목욕을 시켰어요. 엄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거든요. 너무 반짝반짝하거든요. 유리가 막 반짝반짝반짝하거든요. 그러면서 드디어 물 2병 얻어갈 수 있나 하는 거예요. 이때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마음껏 갖고 가세요. 그 1.5리터짜리 2개를 갖고 와서 집에서 한 거예요. 내 지금 물한테 쏟고 있지? 이 안에 어떤 안에 뭐가 들었는가?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 다음 날도 2병, 그 다음 날도 2병, 다음 날은 3병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.
마음껏 갖고 가세요. 마음껏. 이랬더니만 자기 집에 그 집이 오래되니까 반짝반짝한 느낌은 없잖아요.